오늘의 이야기. 반복되는 주변인의 죽음과 그 죽음들을 둘러싼 기묘한 공통점. 그것은 모두가 어떠한 공통된 동일한 행동을 한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이라는데,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 삐거덕거리며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에서부터 시작된 극한의 공포. 그 섬뜩한 공포의 비밀. 그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공포 맛집 루아의 매니저 루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종종 겪는 징크스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한 세상에는 이러한 징크스의 종류도 참 다양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징크스라는 것들이 보통의 예시처럼 소소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에 관한 것이라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슬플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듯 사연의 주인공에게 있어 극심한 공포와 슬픔을 한꺼번에 안겨준 징크스에 관한 괴담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이 같은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 뒤 벌어진 징크스 괴담이라고 하는데요. 불길한 징후, 불운을 뜻하는 징크스라는 단어에 있어서 가장 공포의 최정점에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이 가져다주는 소름 돋고 기이한 이야기. 과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어떠한 징크스로 영원히 잊고 싶은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일까요? 삐거덕거리는 계단 소리, 빙빙 도는 무언가의 형체, 머리맡에 귀신의 중얼거림. 이 세 가지 키포인트 단어에서 비롯되는 상상만으로도 오감을 자극하는 오늘의 7번째 공포맛. 식사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서빙해드리겠습니다. 주문번호 444번 손님, 주문하신 소름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루아의 소름 파스타. 7번째 이야기. 머리맡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일은 제가 중학생 때 처음 시작된 일입니다. 제가 왜 현재 진행형처럼 말하느냐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이 일은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중학생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뇌질환으로 인해 뇌수술을 하셨는데 이후에도 신경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친척들과 함께 집에서 장례를 치르며 밤샘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친척들은 1층에서 저와 부모님은 2층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때 저희는 외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쓰시던 방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한밤중 부모님과 저는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았고 불을 끄려고 하던 참이었죠. 그때 갑자기 제 귓가로 계단이 삐거덕거리며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감고 있던 두 눈을 뜨게 되었고 어둠으로 가득한 방 안을 보고 있자니 그 소리가 더욱이 무섭게 느껴졌죠. 그런데 이윽고 더 기이한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희가 있던 방의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들어온 것이었죠. 그러더니 외할아버지는 저희가 자고 있던 이부자리 주변을 빙빙 도셨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어머니 머리맡에 서시더니 중얼거리며 무언가를 되뇌셨고 이후 다시 문 밖으로 나와 들어오셨을 때처럼 계단을 내려가셨죠. 그날 이러한 공포스러운 경험을 한 뒤 저는 그저 악몽을 꿨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죠. 다음날 저희 어머니께서 어젯밤 아버지가 오셨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것이 그냥 제 소원대로 잠시 겪은 꿈일 뿐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그 당시 제가 겪은 일은 현실이었고 거기에서 그치기를 원했던 바람마저도 제 소망과 달리 어긋나 버렸는데요. 그 일이 있고 1년 후 저희 어머니 역시 뇌에 질환이 생기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수술을 받으셨지만 어머니 또한 외할아버지처럼 후유증이 생기셔서 가벼운 치매와 다른 부위 질환까지 겹쳐 돌아가시게 되었죠. 어린 저에게 이 모든 비극들은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결국 외할아버지 때처럼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러야 했죠. 그렇게 다시금 밤샘을 하던 중 저희 집 1층에서는 집안 어른들이 주무셨고 2층에서는 저와 사촌들이 함께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만난 사촌들과 모여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밤늦도록 위로와 공감을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한 새벽 3시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른들이 주무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던 아래층에서 어른들께서 말하는 목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려왔죠. 이에 의아해서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아래층에 있던 이모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내 엄마가 나타나셨어. 이모께서 어머니가 옷방으로 쓰던 방에서 잠을 자다가 어머니를 보셨다는 것이었죠. 이모는 잠결에 들리는 누군가가 걷는 소리에 눈을 떴는데 저희 어머니가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며 걷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져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덜덜 떨고 있었는데 이윽고 어머니의 그 발소리가 이모의 머리맡에서 멈췄다고 했죠. 그러더니 곧 어머니께서 무어라 중얼중얼 되뇌시고는 방을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모의 이야기를 듣고 문득 작년에 제가 보았던 외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죠.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듯 이모가 겪은 모든 일들은 저희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영가를 보았을 때와 모두 너무나 동일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모에게 아프신 곳은 없냐, 건강검진은 받아보셨냐 등등 물어보았지만 이모는 그 경험이 인상적이었는지 저에게 어머니를 본 일에 대해서만 자주 얘기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가 느낀 공통점을 이모에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였기도 했고 저 또한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두려운 마음이 컸기에 그저 제 착각이기를 바라고 묻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의 소망과 달리 결국 4년 뒤 이모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이모 역시 뇌에 병이 생겨 수술을 받으셨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퇴원 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였죠. 처음엔 그저 제 착각일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이모의 죽음까지 겪은 뒤 이제는 더 확실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장례 때는 사정이 있어 저는 장례식장만 찾고 저희 집안의 전통처럼 계속 이어졌던 밤샘에는 참여하지 못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장례 때 저와 사촌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이모의 영가가 누군가의 머리맡에 나타날 것인지 아닌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모가 외할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분명 사촌들 중 한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을 했지만 다행히 저희 사촌 형제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제 조카 중 한 명이 4살이란 어린 나이에 소아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죠. 과연 이 모든 일들을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뇌리에 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누군가의 머리맡에 나타나는 것은 죽음의 징조인 걸까요?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수수께끼인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뒤늦게 알고 보니 제가 사촌들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는 이 경험을 말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어머니 앞에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하던 그 시절 함께 주무시고 계신 줄 알았던 아버지께서도 사실은 잠들지 않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제가 뒤늦게 아버지에게 이 일에 대해서 모두 말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어두운 표정으로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던 게 생각납니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이 점도 아직까지 미스터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여나 누군가의 머리맡에서 중얼거리는 영가를 보게 되신다면 제가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부디 여러분에게는 저와 같은 일들이 없기를 바라며 만약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 그 누군가라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후회 없는 마지막 기억들을 남기실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후회만 남을 행동을 하기보다는 좋은 기억만을 남기는 편이 훨씬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모쪼록 이 기이하고 영화 같은 일들이 듣는 분들에게 의미 깊은 이야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루아의 소름 파스타 7번째 이야기 머리맡의 소리였습니다. 고객 여러분 모두 맛있게 드셨나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니 징크스가 주는 공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는 공포뿐만 아니라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한 공감과 항상 주변인들에게 잘해야겠다는 따스한 교훈까지 준 것 같아서 더 의미 깊게 다가오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면발과 짜릿한 양념이 어우러진
소름맛 파스타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공포 맛집 루아에서 소름 돋는 디너를 즐겨보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 오늘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